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요인 분석에서 제가 초기에 설명할 때 그 집단별로 이 요인 분석, 요인의 그 구조가 동일하냐 아니냐 이 점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체의 그 분석 결과가 결코 집단별로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질성 그거를 우리가 체크하기 위한 그 작업인데, 즉 전체의 그 데이터의 그 결과는 그 집단별로의 차이가 없다는 그런 가정을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분석하는 결과고요. 즉 다 동질하다는 그 동질성이죠. 그러나 실제의 그 데이터를 보면 그 이용하는 집단별로 이 그 보이는 그 반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태도라든가 반응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그 동일한지 안 한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요인 분석에서는 그, 요인을 설명하는 변수들 간의 그 설명력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르다는 거를 꼭 체크를 해야 되고, 지금 SPS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하는 그 통계적인 검증 절차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데이터를 분할을 해가지고 그 분할돼서 분석한 결과에 나타난 구조를 보고 동일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석 결과는 결국 나중에 그 집단별로의 차이를 분석하는 위한 뭐 구조모형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그러니까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탐색적 요인 분석에서 그런 그 이질적인 그 결과를 나타내는 그 변수를 찾아내서 제거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그 집단별로 요인 분석의 그 결과, 요인 구조가 다른지 아닌지를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인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데이터에 가세요. 내가 그 집단별로 차이를 보기 위한 그 중요한 변수를 하나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이제 방문의 형태를 이제 제가 했는데 이게 처음 방문한 사람과 재방문한 사람과는 분명히 그 이 축제에 대한 평가하는 그 방법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분할에 가서 그 비짓 타입이라는 변수를 그 이제 각 집단별 출력 결과가 나타남으로 클릭을 하면서 여기다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나서 하게 되면 이제 그 하면서 요인 분석에 들어간 변수를 전부 포함을 시켜 놓고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거 기술 통계 이런 건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요인 추출도 동일하게 하고요. 물론 여기서 아까 이제 우리가 고정된 요인수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고 요인 회전 그대로 동일하게 하고요. 점수는 아직은 뭐 조정하지 않고요. 네, 하고 옵션에 가서 평균을 바꾸기 했으니까 여기 작은 개수 표시 안함을 그대로 하고 크기 순 정렬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걸 크기 순 정렬을 하게 되면은 각 요인을 설명하는 데서의 각 변수들의 설명력이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는 이걸 표시를 하고요. 비교를 할 때는 이거 표시 안 하는 게 좀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되면 확인하게 되면 이런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이게 이제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거든요. 내려가서 다른 거는 아마 다 뭐 KMO나 바트렉 이런 값들은 다 이제 괜찮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통성도 0.5 미만으로 내려가는 변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보면 되고요. 설명된 총 분산을 보니까 처음 방문한 사람은 70.097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그 회전자 성분 행렬을 이렇게 보면 결과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에 이제 그 재방문한 사람들도 보면 그 약간 값들이 좀 변합니다. 전체한 거랑.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통성에서 0.5 미만으로 떨어지는 변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누적 설명량은 여기는 68.98%, 989입니다.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이 결과를 하게 되면 각각의 여기에 그 집단별로 나와 해전된 성분 행렬하고 성분 행렬들을 전부 카피를 해가지고 카피를 하죠. 카피 해가지고 엑셀 파일에다 이 값을 이제 옮깁니다. 옮겨서 보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처음 방문한 사람이고요. 이제 재방문한 사람입니다. 이 결과를 이제 보면서 이게 우리가 내가 생각한 거랑 동일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인 1은 이 변수 프로그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우리가 이걸 조금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삭제하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놔두는 게 편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의 요인 2는 여기에 그 안내 요원 지식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 재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요인 2가 요인 3으로 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그 기호도가 조금씩 다른 거죠. 또 하나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을 보면 다른 거는 다 거의 이제 동일하게 됐는데 물론 이제 변수들이 그 요인 적재량 값은 조금씩 다릅니다. 즉 처음 방문하는 사람하고 재방문하는 사람 간의 그 보너 웨이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결과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고 그리고 요인의 그 설명하는 전체 요인에 대해서 기여하는 요인의 그 설명력도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아마 여기서 이제 딱 눈에 보일 겁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것 중에 요 값을 보면 여기 처음 방문한 쪽에서는 0.555로 해서 크로스 로딩 된 게 없는데 여긴 이 크로스 로딩이 됐어요. 즉 제가 초기에 뭐라 그랬냐면 다른 요인에 적재된 즉 교차 적재된 값이 0.4 이상인 것은 우리가 삭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내가 이 변수를 뺄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통계 처리를 하면서 이 변수가 지금처럼 교차 적재된 값을 0.4 이상 됐으니까 이건 기계적으로 우리가 탁 뺄 수가 있습니다. 이게 0점 됐으니까. 자, 그러나 이 변수가 여기에 그 요인을 이 프로그램이라는 요인을 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라 그러면 이 변수는 굳이 빼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도 포함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요인 점수값을 갖고 우리가 차후 분석에 활용된다면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각 요인에 적재된 값들을 우리가 더해서 평균한 값을 이제 쓸 경우에는 뭐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른 요인들의 또 그런 그 설명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변수를 빼고 싶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그 처음 방문한 집단하고 재방문한 집단 간의 요인구가 완전히 동일하게 내가 하겠다 그러면 이 변수를 빼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경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인 분석에 가서요. 아까 A23이죠. 주식적 운영. 이 값을 이걸 빼면 됩니다. 빼고 다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해봐서 회전된 성분 행렬을 보면 아까 우리가 A23이 이제 빠져 있죠. 여기 이제 빠져서 이거 뺐으니까 이제 없고 재방문한 집단을 가서 보면 A23이 들어가 있는 여기도 보면 이제 교차 적재된 값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들을 정리한 거 그래서 이제 엑셀 파일에 다시 이제 우리가 이걸 이동을 시켜서 보면 내가 정리한 건데 보면 깔끔하게 이 교차 적재된 값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요인 분석을 이제 하게 되면 아까 원래는 이제 우리 변수들을 우리가 추후 분석에 썼을 때 이제 합해서 쓰지 않습니까? 요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요인을 만들 때 그 A23은 빠져서 그러니까
집단 간에 있어서의 그 인베리언스 그걸 그 저해시키는 이런 변수를 우리가 빼고 나서 그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활용된다면 보다 좀 정교하게 우리가 이제 이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요인 분석에서는 구조 모형에서처럼 그 집단 간의 그 요인 구조의 그게 동질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그 값은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우리가 구조를 갖다가 보면서 어떤 변수들이 그 요인의 그 집단별의 요인 구조의 동질성을 해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변수를 제외시키고 이 변수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거를 보여주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리가 보다 정교하고 좀 그러니까 정교한 분석을 하려면 어, 사실은 이제 그 집단별의 그 차이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변수를 우리가 그 제거를 하고 분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실제 이런 분석 방법은 결국 제가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세분화를 위한 아주 그 뭐 이렇게 정확한 그 분석의 방법이니까 일대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방법을 택일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 이상과 같이 해서 우리가 그 요인 분석에서 집단 간의 그 요인 구조의 동질성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